안녕하십니까. 쌤팍의 실전 IT 쌤팍입니다. 지난 4-1회차에서는 IT 헬프데스크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일들을 하길래 우리 전산쟁이 분들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을 좀 알아봤다면, 근본 4-2회차에서는 이 죽일 놈의 IT 헬프데스크라는 아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한 나의 업무 성과로도 포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로 쌤팍의 실전 IT 힘을 실어주십시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차에서는 IT 헬프데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, 제가 한 4가지 정도의 워딩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첫 번째는 트레이닝, 두 번째는 채널,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시스템, 마지막으로는 날리지 베이스. 한 이 4가지 정도의 워딩으로 제가 정리가 좀 됐는데, 여기서 말하는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부분은 과연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, 앞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IT 부서가 서포트만 한다라는 이제 유저들의 좀 잘못된 인식 부분이 좀 있어요.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강하게 유저들의 머릿속에 되뇌어져 있다 보니까 쉽게 바꾸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래도 또 한 발 한 발 또 진행을 해야 조금씩 이 계단 올라가듯이 유저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,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같은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 데피니션.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IT인가? 아닌가? 이런 좀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앞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비대가 고장이 났는데 IT에 연락을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들도 있었던 게, 유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IT로 가는 건가? 아니면 요거가 IT로 가지 않는 건가? 이런 거에 대한 기준점이 없거든요. 이 기준점을 사용자들한테 좀 알려주는 이런 게 IT 이슈야. 그래서 헬프데스크에 등록을 해. 이런 일련의 정의를 좀 유저에게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첫 번째로는. 다음으로는 이 트레이닝 부분에서 프로세스 부분도 사용자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IT가 정해놓은 프로세스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된다 라는 부분들을 유저한테 그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상승시키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다림. 이 당연한 거거든요. 아니, 이슈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뭐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전화해서 왜 안 되냐, 언제 되냐, 이런 일로 해가지고 막 IT를 막 힘들게 하는데, 이런 거는 유저들한테 교육을 좀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. 또 이 트레이닝 부분에서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 거죠. 뭐 유저들이 많이 물어보고 꼭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패스워드 리셋해달라. 시스템에 따라서는 패스워드 리셋하는 방법이 조금 몇 스텝을 거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매뉴얼로 만들거나, 아니면 뭐 이메일
휴대폰 연동 같은 부분 있잖아요. 요런 게 참 손이 많이 가요. 별거 아닌데. 요런 것들을 아예 매뉴얼로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배포를 해버리면 사용자들도 좀 그나마, 우리한테 뭐 늦게 해줬네, 빨리 해줬네 하면서 컴플레인도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뭐 요거는 신규 입사자 분들이 특히 들어오면 이제 IT가 꼭 교육을 하는데, 이때 꼭 인식 교육 중에 하나 중에 이런 다른 회사들에서 온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개념 없이 이제 갑질하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. 만약에 IT에게 갑질을 한다, 이건 전쟁이다. 죽는다 이거죠. IT에게 함부로 갑질하면 안 된다.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트레이닝이라는 세션을 통해서 조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이 먹힐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, 시간이 아마 걸릴 거예요. 이제 뭐 계몽이라고 그러죠. 계몽은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. 꾸준히 진행을 해야 되겠죠. 해서 이런 트레이닝 부분이 어느 정도 유저단에 조금 적용이 됐다 손 치면,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이제 저는 요 채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뒷단에 가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, 지금 저희가 이제 헬프데스크 쪽으로 뭐 각종 뭐 루트로 들어와요. 직접 오기도 하고, 전화를 하기도 하고, 휴대폰으로 연락도 하고, 메신저도 하고, 막 등등등등등등 하여튼 지들 생각나는 대로 막 연락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하는 거를 하면 받아주지 마시고, 좀 쉽지는 않겠지만 공식화를 하세요. 뭐 예를 들자면 IT 헬프데스크 뭐 시스템으로만 접속을 해라. 뭐 따따따 뭐 704 데스크 .co.kr로만 접속을 해라 라든지, 아니면 이게 조금 바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면은 뭐 공식 이메일, IT 헬프데스크 전용 이메일인 거죠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IT 한라인 내지는 뭐 IT 119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메일을 하나 따서 이 양쪽으로 들어오는 건들에 대해서만 핵 이슈를 받아주고 처리를 해줬었거든요. 이런 채널의 일원화, 요게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일이 중구난방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. 사실 이 헬프데스크 전용 시스템은 전산쟁이 담당자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.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 시스템이 없으면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해요.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체계적인 관리 자체가 불가하죠. 시스템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뭐 인입되는 전체 요청 수가 얼만지, 그리고 응답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업무 분장대로 잘 뭐 일 처리가 되고 있는 건지,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 관리가 됐는지, 그리고 뭐 우리 IT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증빙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여기에 이슈에 올라오는 거에 한해서 우리가 업무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유저와의 문제에서 증빙 부분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 증빙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책임 소재 부분도 아주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요 시스템이 없으면 이 답이 없는 거예요. 답이 없고, 비단 저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
앞전에 말한 것처럼 이 채널 부분에서도 이 시스템 부분이 큰 역할을 하는 게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딱 구축을 해 놓으면 유저들도 채널이 여기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게 돼요. 근데 아까처럼 뭐 이메일, 뭐 메신저, 그리고 뭐 전화 등등등등등 있다면 자기들도 헷갈려. 어쩔 땐 여기로 하고 어쩔 땐 여기로 하고 어쩔 땐 여기로 하고. 그런데 요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헬프데스크로만 올라가게 처리를 하면 사용자들도 인식에 대한 연락에 대한 컨택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될 것이고, 또 저는 시스템 부분이 크게 좀 의미를 두는 부분이 뭐냐면 IT 입장에서 보면은 근거 자료가 돼요. 뭐를 할 때 근거 자료가 되냐? 예산, 그리고 재투자. 뭐 재투자라고 하면은 뭐 툴 같은 거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도 들어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 IT 헬프데스크 시스템을 통해서 근거 자료가 바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여기 보면 콜들이 인입되는 순간부터 쭉 로그가 쭉쭉 쌓이고, 이걸 통해서 분석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면 이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시스템을 꼭 반드시 도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니 뭐 이번에 그 쉐어드 쪽에서 진행하는 704 데스크 서비스 저도 들어가서 좀 봤는데 아주 내용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구축형이 아닐 경우에는 뭐 비용도 따로 받지 않는 부분이라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진행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뭐 이런 뭐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뭐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귀찮아. 일을 위한 일인가?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귀찮을 수 있어요. 지금도 하는 일이 많은데.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일을 위한 또 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,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없으면 우리한테는 마이너스밖에 안 돼요. 우리도 어떤 컴플레인을 하려고 하면 뭐 HR이든 아니면은 뭐 리전 오피스든 뭐 아니면 본사든 어디든 간에 얘기를 하려면 뭐 근거될 게 쫙쫙쫙 있어서 이래서 필요하다 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려면 자료가 있어요. 그러려면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. 해서 저는 꼭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어요. 시스템.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는 이 난리지 베이스. 이 난리지 베이스 또한 이제 시스템에서 파생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, 이 시스템의 로그들이 촥 이렇게 쭉쭉쭉쭉쭉 남겨지다 보면 이거를 분석해서 리포트가 나오고, 리포트를 또 재가공해서 하나의 난리지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뒷단에 코멘트를 다 남겨주게 되면서 이게 일종의 IT를 위한 매뉴얼 역할도 하고, 그리고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고, 이런 긍정적인 역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사실 요게 당장에는 빛을 발하지 않나, 뭐 1년, 2년 시간 갈수록 요거의 덕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인력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요런 난리지 베이스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. 그러려면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. 그러면 우리가 이 헬프데스크라는 업무를 계속 쳐내고 있는데, 이거를 어떻게 성과로
성과로 좀 포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어요.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시스템이 따로 없어가지고 헬프데스크 시스템이 없어서 이제 이메일이 있던 부분들을 이제 그 그래프화 시켜가지고 주간 단위로 보고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2018년도 7월 셋째 주차에 나왔던 결과물인데 전체 콜수가 뭐 이게 아마 숫자가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66건이었었어요. 뭐 66건 중에 인프라 관련한 건 65%, 시스템 관련한 건 35%였어. 그러면 그 중에서 인프라 관련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면 인프라 관련한 것 중에 뭐 유저 트레이닝 서버 관련한 이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으로는 유저 트러블 슈팅 그리고 자산 구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한 이슈 뭐 이런 등등 것들이 포션을 차지했어.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숫자는 얼마야? 서버 관련한 거는 주에 20건이 있었네. 뭐 그리고 뭐 자산 관련한 건 2건 있었네. 뭐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나눠서 한 건데 그리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그렇다면 이번 주에 왜 서버 관련한 이슈가 제일 많았던 거야? 이유는 뭐야?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달아줬어요. 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메일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하면서 그 서버를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접속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사소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 가지고 서버 관련한 익스체인지 서버 관련한 이슈들이 좀 올라갔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코멘트를 좀 달아 가지고 이제 보고를 주기적으로 하는 거죠.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주간 뭐 그리고 월 그리고 분기 그리고 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보고를 하다 보면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증빙이 되는 거죠. 바로 증빙. 이 증빙 에비던스 요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? 증빙이 있으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IT 인원이 3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간 해결하는 건들이 얼추 뭐 1000건이다. 1000건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뭐 몇 시간이다. 근데 이 시간을 이 3명이라는 인원을 커버를 하려면 결국에는 오버타임을 할 수밖에 없다. 그러려면 우리에게 인력 충원을 해줘라.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증빙이 될 수 있는 거고 더불어서 뭐 예산 작업을 할 때도 봐라. 지금 뭐 인프라 관련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거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. 그러려면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재투자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산 책정해달라.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로우 데이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.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사이드 임팩트는 뭐냐? KPI. IT가 정말 일을 일답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만치 일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.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리포트라는 부분이 꼭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뭐 한 가지 또 팁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704 데스크의 기능 중에 보니까 그 로그들이 쫙쫙 쌓이고 요거를 엑셀로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그 로우 데이터를 갖고 이런 식으로 뭐 수식만 걸면은 충분히 다 그 도표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서 보고를 하면 또 좋은 기능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네, 이번 회차에는 전산쟁이 숙명 IT 헬프데스크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